갖다 부놓고 너희들 다 죽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묻지마 살인사건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어떤 테러 같은 거, 처녀가 지나가는데 염산이잖아요. 염산을 확 뿌려가지고 이 처녀가 얼굴이 다 굳어진 그런 처녀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30만 명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 중에 비록 소수겠지만 세상을 비관하고 다 죽어야 되는데 하고 저 남대문인가? 불지르듯이 그렇게 막 묻지마 방아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유형은 I'm okay, you are not okay. 자기 긍정 타입 부정이에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상급자가 되면 그 회사 골치 아픕니다. 사장님이 부하 직원들한테 이 사람아 이것밖에 못해? 당신 월급 얼마 받아가는데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다시 해와 하고 박지를 던지면 그 소리를 받는 부하 직원은 불행합니다. 늘 불행합니다. 그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도 불행합니다. 맞죠? 또 거꾸로 자기 부정 전체, 자기 부정 타임 긍정이 있어요. I'm not okay, you are okay. 그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비굴해져요. 저 사람은 가문도 좋고 학력도 좋고 똑똑하고 뭐 건강하고 물질도 많은데 나는 물질도 좋고 키도 작고 몸무게도 안 나가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열등감에 빠져요. 이런 사람은 비굴해집니다. 스스로 우울에 덫에 갇힙니다. 안 좋은 거죠? 이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지도사로서 요 두 문제, P에 대한 개인적 특성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교성과 긍정성, 요 두 가지는 내가 개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존 조건인데요. 이런 겁니다. 건강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이겁니다. 나도 해야죠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재정, 돈. 아니 돈을 얼마 가지고 와야 됩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을 왜 돈이라고 합니까? 돌고 도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집에 갖다 쌓아놓으면 이미 돈이 아닙니다. 돈을 쌓는 순간에 이건 종이 조각을 불가한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야 돼요. 맞죠? 돈을 꺼내가지고 주면서 물건을 가져와야 돈의 가치가 있지. 10억 아니라 100억이라도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 집에 사과 박스 안에 갖다 쌓아놓고 누워있으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있으나 마나지.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불편하죠. 그렇죠? 돈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가서 내가 필요한 걸로 재화를 바꿔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 그건 50점 만점이에요. 만족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나 돈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점수를 주느냐 이거예요. 50점 주면 대단한 거예요. 만족할 수 있다면. 월급을 내가 이거밖에 못 받나? 이거예요. 제가 시간당 강사료 받을 때 많이 받을 때는 100만 원 받습니다. 시간당 강사료. 1시간에. 강사들 특강 강사, 특히 인문학 강사 괜찮아요. 하실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90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하십시오. 강의. 인문학 강의 들어보십시오. 김용진 교수 강의 들으면서 강사되면 괜찮겠다. 신나겠는데 좋은데 하는 그런 어떤 어떤 보랏빛 그런 어떤 생각 안 드십니까? 청년들 뛰어드세요. 앞으로 굉장히 이게 넓어요. 시장이 굉장히 이건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오션. 50세 하세요. 송혜 선생님도 50세에 시작했어요. 인생은 60세부터 시작한답니다. 60세부터 뛰어드십시오. 우리 명품강사 아카데미 들어오신 분들 중에 보면은 국민은행 지점장 퇴직하신 분이 3분이 있습니다. 3분. 이민환, 김정우, 또 누구더라? 또 3분이에요. 3분. 3분이고 국민은행 본부장 출신도 여기 우리 어디 대학이죠? 거기 부산 부경대학교. 부경대학 전임 교수예요. 그분도 국민은행 본부장 정년퇴임하고 전임 교수로 가시는데 명품강사 14기로 들어오셨습니다. 환갑 나이 돼가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가 뭡니까? 은퇴가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은퇴라고 하는 건 영어로 retire죠. retire, 다시, tire, 바퀴. 신발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어왔던 신발이 운동화였다면 이제는 바꿔서 실내화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가지 은퇴가 있어요. 일로부터 은퇴, 직업으로부터 은퇴가 첫 번째, 직업으로부터 은퇴. 교사를 한다, 공무원을 한다, 회사원을 한다. 직업이 있는데 그거 다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직업으로부터 은퇴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직업을 끝나도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일로부터 은퇴가 또 있어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 이 세상으로부터 은퇴입니다.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 세 단계의 은퇴가 있는데 직업으로부터 은퇴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일을 못해가지고 일이 없어서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58년 개띠 베이비 부모 55년부터 63년까지 베이비 부모 중에서 58년생이 제일 많아요. 이분들이 제일 불쌍한 분들이에요. 왜요? 경쟁이 제일 치열했어요. 가장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취직할 때도 100명 뽑는데 100명이 모이면 다 붙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0명 뽑는데 5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시달렸고 대접 못 받았고 58년 혹시 계시면 정말 이분들에게 우리 박수 치드려야 돼요. 대한민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핵심 세력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죽으라고 이랬는데 자식들 장가보내니까 남는 게 없어. 빈둥지가 돼버렸어. 돈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그런데 옛날처럼 60세까지 안 죽어. 옛날에 60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환갑잔치하면 면민잔치가 됐어요. 요즘은 80세가 돼도 정정하고 우리 아버지는 90세인데도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30년 전에 산에 가서 계실 텐데 지금도 집에 계십니다. 건강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이게요. 우리는 100세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강의입니다. 강의.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지내는 거예요. 행복한 거. 그거 명품 강사 아카데미 내일 부산 사상예술센터에 있습니다. 16기까지. 전화번호 적어보세요. 010-7788-2237 김용진 교수입니다. 궁금하면 전화하세요.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뛰어드십시오. 내일 또 저쪽 포항에서도 학교 선생님이 또 내려오신다고 지금 전화 들어왔고 여기에 부산에서 큰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하더라? 무슨 교회? 수영로 교회. 거기에 계신 거기에 그 제가 복지센터 시설장 하시는 김무선 선생님 60살인가? 61살 여성분인데 내일 들어오십니다. 16개월. 오늘 내가 오케이 해줬습니다. 그런 거예요. 미래를 가져가는 거예요. 미래.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한데 일을 찾으라겠죠.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이런 거 좀 가지시라고요. 고차원적인 욕망. 내가 늙어서 뭐 할 건가? 90세까지 할 수 있는 게 뭐냐?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적 재산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행복하죠. 그러면 자 이분이 탈별 사하르 박사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2002년도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전부 애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너 하버드 대학교 왜 왔냐? 그러니까 저는요 세계적인 CEO가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아니 변리사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인생 잘못 사는 거다.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성공했다고 깨치던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 그러면서 고등학교 출신인데 대통령 됐다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도 어떻게 되셨고 또 돈 많은 뭐 집안에 갑부로 태어났던 정아무개 씨도 이게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고 그냥 9층인가 10층에 그냥 뛰어내린 경우도 있고 연예인으로 평생 진실되게 살다가 진실을 외치던 사람도 역시 인생을 보면 아니다 이게 내가 한번 나가서 흔들만 막 1억 2억이 막 그냥 들어오는데 광고비로 그래도 아니다 라고 그냥 인생을 종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 라고 말을 안 했어요. 이분은 그런 이야기 모르니까 미국 사람이라서. 그래서 미국 청년들을 보면서 미국의 엘리트들을 보면서 야 성공의 전부가 아니야 행복이 최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학 강의를 시작하는데 많이 올 줄 알았다니까. 나는 그때 한 1595명 올 줄 알았는데 몇 명 아니야? 8명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탈별 사하르 박사가 이 강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을까요? 몰라요. 저는. 네, 모릅니다만은 지속했어요. 2년이 지나니까 학생들이 855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 인기 과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양대학교 학생이라면 해양대학 총장님한테 총장님 해양대학교에 행복학 특강이라는 과목을 개설해 주셔야 해요. 그 교수는 내가 오든 누가 오든 아무나 오든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데 행복이라는 과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등록금 내잖아요. 그런데 교양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쓸데기 없는 과목이 물론 그런 건 없겠지만 그런 과목보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문제를 다뤄주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좀 교수해 주십시오. 행복학과 관계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요? 그냥 4년 나오면요. 대학 4년 그냥 졸업하면 이 세상에 그 큰 수레바퀴 속에 치여가지고 같이 흐덕거리다가 인생의 피해가 흘렀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행복학 과목을 자꾸 이야기하고 행복조사 이런 과정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이거 한국 이거 안 되겠다. 대학 안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행복학이라고 하는 것 갖고 전체를 끌고 나가는 학사, 석사, 박사를 끌고 나가는 특성화된 대학을 한국에 만들어야겠다. 그게 제 캐치프레이즈가 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기본 요즘 대학은요 배가 불러가지고 돈만 많이 저축해 놓지 정말 중요한 문제를 건드리지 않아요. 맞죠? 정말 우리 사회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정신적 리더, 멘토 이런 사람들을 대학에서 만들어서 박배출시켜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어. 그냥 직장 취업만 그냥 매달려가 있는 거예요. 전부 수험 서적만 보고 앉아있고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고민할 수 있는 과목도 없는 이런 불쌍한 철학적인 과목도 지금 막 사장되고 있는 학교가 수익이 안 되면 안 한다. 이런 논리에 빠져가 있는 그런 상황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할별 박사, 저분이 지금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저분의 논문 지도를 받으려고 매달려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20%가 할별 샤하르 박사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할별 샤하르 박사가 왜 저렇게 인기 있게 됐느냐? 그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할별 샤하르 박사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했어요. 4가지 유형으로 말합니다. 첫째는 현재의 노예를 이야기했어요. 현재의 노예는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PC방에 앉아서 게임하는 애들은 전부 현재의 노예입니다. 현재 재밌잖아. 게임에서 이기면. 그렇죠. 미래가 없어요. 이거는 조금 더 확대시키면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술 잔뜩 취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엎어서 놓고 자는 사람들이에요. 술 먹을 때가 기분 좋잖아요. 술 먹을 때. 그러니까 그 뒤는 책임 안 지는 이런 사람들이 다 현재의 노예입니다. 쾌락주의자들. 이거는 사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사회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노예입니다. 소위 스카이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스카이 아시죠? 서울 무슨 대학 뭐 있잖아요. K 무슨 대학 뭐 Y 무슨 대학 이런 거 거기 가야 된다. 인류 대학에 가야 된다라고 떠드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뭐 하겠냐 이거예요. 예전에 K 무슨 대학이 있어요. 카자로 시작하는데 교수도 뛰어내야 되구나. 너무 공수부대 출신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더라고. 이게 배우고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인생을 그런 식으로 종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남기는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큽니까 이 사회에. 모방 범죄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렇게 공부한 사람도 뛰어내리는데 나도 뛰어내리면 안 되나 하고 이런 고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만큼 공부를 하기까지 국가가 베풀어 준 혜택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국가 장학금 받았을 거예요. 유학 가수도 그렇죠.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기여해야 됩니다. 갚아야 돼요. 좋은 것으로 많이 갚아야 돼요. 10배만 갚으면 안 돼요. 100배는 갚아줘야 돼요. 그건 안 갚고 죽어버려.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미래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표는 그거예요. 유명한 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고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기 교수하는데 막 머리털 빠질 것 같아. 머리 쥐가 날 것 같아. 학생들은 강의 평가를 하죠. 학교에서는 너 왜 그렇게 하냐고 족치죠. 논문 쓰내라고 그러죠. 학생 모집하라고 그러죠. 1인 다역을 하려고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유명한 대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공부해온 게 아닌데. 내가 잘못 살았다. 차라리 내가 리어카 끌고 내가 장사하면 더 좋았을 걸. 그런데 내 채통이 내가 유명대학 교수인데 내가 지금 리어카 끌고 과일 장사 못한다. 창피하니까. 나 과일 장사하고 싶어. 하면 부인이 그러세요. 훌륭하세요. 그러겠어요? 당신 미쳤나? 갑자기 뭐 잘못 먹었나? 안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특히 대한민국에 많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45명 넘게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5명. 이 사람들 속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런 분도 계시지만
학교도 할 만큼 했고 권력도 가져왔고 돈도 많이 가져본 사람들, 재미있게 살아본 사람들이 그 짓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리스크예요. 우리 사회에 지금 심각한 위기라는 거예요. 나도 잘못하면 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말이죠.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공 미래의 노예로 빠지면 현재가 없어지니까 인생을 불행하게 생각하는, 내가 왜 살았나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과거의 노예입니다. 아니 그랬으면 좋았을 거리예요. 여러분 해양대학교 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해양대학교 내가 들어오니까 참 특이한 대학이더라고.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요. 아주 학교가 이쁘더라고. 이게 특별히 섬을 만들었나요? 원래 섬인가요 여기가? 아 섬을 깎아야 만들어. 아 그렇습니까? 여기는 흙을 갖다 부가이고 이렇게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 해양대학교 와서는 아, 나 다른 대학 갈 걸 하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또 다른 대학 가면 또 고민해. S대학 가봐. 그럼 아 H대학 생각나. 저 미국에 있는 H대학.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붙들리면 안 된다. 허무주의가 되고 만다 하는 거고요. 할별 자흐러 박사가 이야기했던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삶을 사는 인간은 이 네 번째 유형인데 절충적인 삶을 사는 행복주의자입니다. 절충주의자는 적당히가 아닙니다. 절충주의자는 현재와 미래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 사실 여기 안 왔으면 저녁에 친구하고 뭐 개콘도 줄 수 있을 거고 그렇잖아, 그죠? 또 저가 커피숍에 커피 한잔 먹을 수 있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퇴근하고 12주 동안 내가 행복지도사 강의를 듣는다. 그래서 행복이란 뭔가에 대해서 총 개념 정리하겠다 라고 결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 결심 제가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해보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부하려고 해보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한 책도 한 번 안 읽어봤고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나 역시.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불행한가를 생각한 거예요. 나 불행해 이런 생각한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한 연습도 안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도 안 했으면서 불행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만 후회하는 거예요. 이건 참 불쌍한 존재죠. 절충적인 삶은 그렇지 않은데 오늘 여러분들은 전부 이 네 번째 유형 여기에 해당됩니다. 할별 자흐러 박사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세 번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실천 가능한 규칙을 습관화하라. 그겁니다. 자, 행복지도사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멘토입니다. 어떨까요? 얼굴이 흠상궂을까요? 밝을까요? 밝아요. 우울할까요? 웃을까요? 웃어요. 저는 운전하고 가다가 옆에 운전사가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운전해 갑니다. 횡단보도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딱 보면 또 눈이 탁 마주쳐요. 씩 웃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제대로 된 분은 창문을 엽니다. 이분은 저를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전 행복지도사입니다. 그래요. 아, 왜? 이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거 습관 가능하죠? 습관으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이 행복을 이야기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강단에서 가지고는 우울 모드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얼굴을 바꿔야 돼요. 마스크를 바꿔야 돼요. 자, 해봅시다. 시작. 한국 사람은 이빨 4개 내밀어야 돼요. 무조건. 다시 시작. 이거 하세요. 이렇게 상담, 선생님 상담. 이거 많이 하세요. 아이들이 뭐 마음속에 막 답답하고 힘든 것 같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아 그래 왔구나 꾸나 하면서 예? 그랬구나 그랬어 그랬구나 그래서 그럼 되지 이거 하고 그랬구나 그랬어 이거 하고 확 다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언어적 효과가 이 버벌 랭귀지 이 말로 나가는 것만 아니라 바디 랭귀지 손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힘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힘있게. 자, 우리는 행복지도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습관을 바꿔야 돼요. 어떤 습관을 바꿔야 되느냐?
가장 쉽게 바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걸 바꿔야 되는데 표정이 딱 3초 만에 그 사람 알아버려요. 우리는. 표정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3초 만에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딱 돼버려요.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얼굴이 험상궂게 그런데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험상궂고 힘 좋은 신입사원을 쓰겠습니까? 싸우고 좀 가늘인 그런 놈을 쓰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도 서비스할 줄 아는 얼굴 서비스를 할 줄 아는 우리는 행복주도사예요. 이제는 면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면상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다시 시작. 이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하루에도 10번, 20번, 30번 얼굴을 바꾸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이 환합니다. 밝습니다. 스마일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가장 긴 단어가 뭔지 아시죠? 스마일이죠. 그거는 S와 S가 안에 1마일이거든요. 마일. 그래서 영어는 미소, 웃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지만 습관하세요. 습관화가 되면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액티브해져요. 21세기 리더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액티브해요. 액티브. 두 번째는 다이내믹해야 돼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폭발적이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뻥 터지면 그냥 산산조각 낼 만큼 힘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프레시해야 돼요. 아주 신선해야 돼요. 그 사람이 신선도가 떨어지면 리더가 안 돼요. 리더는 항상 이 세 가지 갖고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프레시, 다이내믹. 이 세 가지. 여기 전부 21세기 리더 아닙니까? 우리는 행복의 리더 아닙니까? 그렇죠? 행복. 이제 배 타면 한 거 없어. 그 선장, 갑판장 그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행복 지도자를 만나요. 행복 지도자가 웃으면서 지나가면 그 고민이 그냥 뭔지 몰라도 얼굴만 보면 풀어져요. 상담하러 오는 내담자들의 80%는 들어만 줘도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상담사가. 유능한 상담, 저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에서 슈퍼바이저를 일하고 있어요. 상담에 대해서. 그런데 그냥 유능한 상담자는 그냥 꾸나꾸나 해주는 거. 그래서 아유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아이고 좀 보고해요. 내가 답을 안 줬어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거는 무시가 준다는데.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는 충고지. 상담한 게 아니지. 이건 코칭한 거지. 이런 상담자는 결국 결과를 망가뜨리고 상담하러 왔던 내담자가 더 우울하고 더 힘들어. 해봤는 걸 자기도. 그런데 안 되는 걸. 근데 뭣도 모르고 자꾸 하라는데 난 힘들어 죽겠는데. 기독교의 기본되는 교리 가운데 성경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능한 상담사의 역할을 하신 이유가 뭐냐? 오면 다 쉬게 해주는 거예요. 푹 쉬게. 그 수가성에서 막 달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막 달라 말이야. 그 사람 직책이 이제 직업이 창녀예요. 막 달라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고민, 사회에서의 격리예요. 사람을 인정 안 해요. 왜? 창녀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한꺼번에 풀어주죠. 수가성에서 그 우물 곁에서 물 좀 줄래? 하고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대화. 아무도 자기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창녀로 보니까 멸시하고 천대해요. 돌 던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가서 물 좀 줘요. 물을 아무한테 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더러운 사람한테 물 좀 줘야 합니까? 안 하죠. 깨끗한 사람한테 물 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탁 차원은 그랬어요. 그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욕을 먹을 짓입니다. 왜요? 제자들은 다 시장에 뭐 좀 사오라고 보내놓고 그 창녀 옆에 가가지고 추운 흐리잖아요. 지금 물 달라고.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저 멀리서 보면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수작 거는 거죠. 수작 거는 거.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살리려고 합니다. 근데 살리려고 하는 방법이 굉장히 기가 막힌 거예요. 물 좀 줄래? 그러니까 당신 누군데 내가 물 줍니까?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갖고 있다는 걸 넌 몰라서 그래. 내가 이제는 너에게 줄게. 그거 먹으면 너지 아무리 마르지 않아. 그게 뭐냐? 갈증이 있던 여자예요.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갈증. 창녀라는 그것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던 그 무거운 짐을 한꺼번에 쓸어주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하지 않냐?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이제 사람이 됐어. 너 당당하게 살아가. 어깨 펴고 살아가. 힘차게 살아가. 그래서 막 달라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말이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먼저 찾아가. 제일 먼저. 캄캄한 밤에. 아십니까? 사형당한 예수님입니다. 온몸에 피가 흐릅니다. 그 분이 들어가 있는 무덤에 여자가 찾아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잖아요. 공동묘지 가는 게 쉽습니까? 잘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흉악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사형당했으니까. 그 무덤에 가장 먼저 쫓아갔다는 이유는 뭐냐? 제대로 된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또 그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주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조금 종교적으로 빗나갔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저는 칼빈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건 이제 이 호쟁이들 이야기고, 우리 코납자기들 이야기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자존감입니다. 자존중감. 제가 9시 맞춰줘. 반에 9시. 9시 맞춰야 돼요. 네. 아이고 큰일 났네. 15분 남았네. 네. 후닥닥 하겠습니다. 자존중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굉장히 이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2시간 반 했습니까? 네. 6시 반부터. 2시간 좀 넘었네요. 네. 그랬군요. 죄송해요. 다음에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자 어쨌든 다음에 봅니다. 자, 하버드 대학 통계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존중감, 자신감이 높습니다. 자신감이 높을 뿐더러 성공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존감을 높이세요. 자존감. 나는 적어도 행복지도 삽니다. 자존감. 저는 통신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못 갔습니다. 학교를 안 보내줬어요. 돈이 없어서. 저는 가고 싶었지만 못 갔어요. 하지만 저는 통신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 열등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자신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독하겠어요. 저는 학부과정도 한 2가지, 석사과정도 한 2가지, 박사과정도 한 2가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책도 제가 집필한 게 행복조사의 책 일주일만 썼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행복교육사 상담사 나눠서 다 썼습니다. 행복 코디네이터 지금 집필하고 있고요. 제가 행복에 대한 관련된 책들을 한 20권 썼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제가 해보다가 참 내용 괜찮다 하고 제가 이 밑줄 그리면서 은혜 받아요. 예, 행복한 생각이에요. 자존감 높으면요 반드시 좋은 것이 나옵니다. 행복한 표정 취하죠. 가장 좋은 표정은 이겁니다. 행복 실천해야죠. 이해하고 따라합시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눠주고 봉사하고 행복 주사는 그래야 돼요. 이해하고. 근데 이해를 못 해버리면 자꾸 오해가 되죠. 자기 반성도 필요하고요. 자, 왜 필요할까요? 행복 주사가 이 사회가 안전망이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사회 자체가 지금 심각한 혼돈성에 빠졌습니다. 이 사회를 치유해야 합니다. 치유하는 전문가가 행복주사입니다. 행복주사의 마인드는 성공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행복의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전체 긍정이라고 그랬죠. 전체 긍정이. 비록 이 사람이 살인자가 할지라도 일단은 긍정해 주는 거예요.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만 그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죄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죄는 지적해야 돼요.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돼요. 죄도 덮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지적해야 돼요. 하지만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평생 죄에 가둬놓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렇죠? 왜요? 우리도 실수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주홍글씨, 나다니엘 호던의 주홍글씨 있잖아요. 스칼렛을. 그 주홍글씨라는 책 속에 보면 A라고 하는 거. 그걸 찍어가지고 그 여자가 죽을 때까지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호던 누구죠? 그 무슨 목사가 주범이에요. 그 여자는 피해자예요, 사실은. 근데 목사 대신 여자가 그걸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드러난 일에 대해서 그것만 아니고 좀 행복조사가 그래서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이거는 현재 행복조사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 행복조사. 우리 협회는 있습니다. 지금 지난 1월달에 그 서울대에서 행사했던 건데 우리 전국적으로 교수들
강사들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비전을 들었어요. 제가 지금 비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그리고 행복조사 이렇게 동기에 있습니다. 영어로는 해피니스 컨스턴트인데 미국 캐나다 가실 분들, 유럽 쪽 가실 분들은 직업에 해피니스 컨스턴트를 쓰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카고주에서는 해피니스 커미티가 있습니다. 행복위원회.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공식 명칭, 라이선스 명칭이 해피니스 컨스턴트예요. 제가 우리 한국 정부에 등록할 때 영어 이름은 해피니스 컨스턴트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는 행복조사입니다. 그거 좀 말씀드리고, 행복조사 의미는 네 가지예요. 행복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행복을 전하고 코칭하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행복을 코칭하는 전문가까지 가야 됩니다. 그 과정이 행복조사 직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익하겠죠. 이 과정이 재미있겠죠. 그렇죠. 정말 저는 이 해양대학교 에서 기뻤던 게 우리 젊은 우리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행복조사가 되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저는 10만 명 행복조사 만드는 게 목표예요. 10만 명. 왜냐? 5천만 명이니까 500명을 한 명씩 행복조사가 끌어안으면 돼요. 행복조사 한 명이 500명을 끌어안아주면 우리 사회는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마치 버터프라이 이펙트 하는 거 아시죠? 나비 효과. 저쪽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 하면 저 뉴욕 한복판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행복조사 몇 명이 수근수근 하는 게, 오늘도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동상 가는데 누가 뭐 행복조사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 그렇죠? 뭐 인터넷 보니까 뭐 학교 홈페이지 보니까 뭐 있더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고, 김정은 교수님이 행복조사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하니까 그거 이야기 듣고 오셨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디 멀리서 이렇게 1시간 반이면 뭐 그 거리를 오셨다는 분도 계셨는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소수가 행복조사 이야기 하시면 돼요. 여기 더 들어오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다음 주에도 들어오십시오. 모시고 오십시오. 이 과정 12주 과정이 굉장히 알차게 되어져 있어요. 제 강의는 오늘 요거지만 제가 갖고 있는 컨셉을 갖고 이걸 풀어나가는 것이 12주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고요. 자격증은 법적으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등록된 자격증이고, 또 한국의 민간 자격은 법적으로 등록되게 돼 있죠. 예, 저기에 가셔서 검색을 해보고 안 된 자격증들은 뭔가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사항에 걸려서 등록을 못하는 경우에요. 그런 자격증은 받아나 말하는 솔직히 기본적으로 등록이 돼야 되는 것이 기본 조치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행복주소 자격증을 발급하는 협회는 이렇습니다. 협회 내는 이런 조수협의회도 있고요. 또 평생교육원의 명품강사 아카데미 내일 한다고 했죠. 강사 되실 분 오세요. 오셔가 저 코스에 멤버십 갖고 활동하십시오. 특강 강사단도 있고요. 또 신문사, 출판사, 코칭 아카데미, 그리고 어르신들 은퇴하신 이후에 그분들을 20명씩 모아서 살아가는 생활 프로그램, 시니어 노블레스 타운,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좋고, 나머지 더 자세한 거는 우리 그 김정은 교수님 통해서 들으시면 될 텐데요.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왜 행복지도사냐? 자격증의 부용성 때문입니다. 행복지도사라는 말 안에 다들 교사, 선지자, 정치가 다 행복지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뭉뚱그려서 행복지도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겁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